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그거 안 되시죠? 오늘 특별한 손님 오시니까 효과음 없이 그냥 이렇게 관객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네.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민주 10년, 보수 9년 시리즈 5번째 주제로 검찰 개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토크를 위해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밝혀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공개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근혜 정권에게는 비수가 되어서 돌아갔을 겁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명궁사.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는 귀여운 뽀로로로 불리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국회의원 조응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철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방송 전에 이 뽀로로 같은 이야기 싫다고 그러셨어요. 네. 아니, 뽀로로가 아니고, 뽀뽀뽀. 아, 뽀뽀뽀. 아니, 네. 저 이재정 의원하고 하는 거 들어보니까. 네네. 뽀뽀뽀 분위기여서. 우리가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예. 고품격입니다. 속이 좀 니밀니밀해. 우리 의원님이 원래 시원하시잖아요. 네. 예. 좀 방송 분위기를 좀 한번 바꿔볼까요? 네. 우리 조응천 의원님 스타일로. 세게 가시죠. 오늘은 고품격 말고. 네. 네네. 저품격. 네. 우리 의원님께서 줄곧 얘기하던 이제 우병우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고 합니다. 우또라고 부르시죠. 네. 우또. 우가부, 우또. 우또. 네. 이 방송이 이제 업로드가 되는 날이면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환한 뒤에 바로 어떻게 청구할까요? 어떻게 언제 보세요? 업로드가 되죠? 이게 일요일 날. 일요일이면. 내일 소환되지 않나요? 내일 소환되고. 네네. 내일 조사 마치고 검토해서 청구는 월요일 정도. 아, 월요일 날. 예. 네네네. 그럼 업로드 그래서 네. 화요일 날이나 새벽에. 수요일 날. 네. 화요일 새벽에. 수요일 날, 아마 수요일 날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수요일 날 영장 심사를 받고 네. 수요일 밤늦게나 목요일 새벽에 결론이 나겠죠. 네. 우리 조응천 의원님이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계속 강조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말하자면은 거기가 허브죠. 네. 허브.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허브다. 네네네. 모든 그 국정농단의 오더가 네. 우병우를 통해서 네. 각 부처로 특히 권력기관으로 네. 흘러가게 되니까 네. 거기 허브를 잡지 않고 그 가지만 친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병우가 반드시 네. 수사가 돼야 되고 전모가 밝혀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국정농단의 허브라고 보셨는데.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 잘 빠져나갔어. 검찰 네. 또 특검도 이제서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우리 일반 검찰이 네. 그러니까 중앙지검 네. 특별수사팀 네. 특별수사 윤곽근. 본부. 네. 네. 윤곽근 팀 있죠. 네네. 그것도 뭐 말 나온 지 한참 돼가지고 겨우 어거지로 만들어서 네. 뭐 제대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윤곽근이 뭐 했어요? 네. 집을 한번 들어갔습니까? 뭐 핸드폰을 뭐 압수수색. 핸드폰을 네, 네, 압수를 했습니까? 네, 도대체 네, 뭘 네. 했습니까? 네네. 뭐 계좌 추적을 했어요. 통화 내역을 조회했어요. 이메일을 봤습니까? 도대체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증거 확보에 대한 노력은 전혀 증거 없었죠.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석 달 동안 그냥 멍 때리다가 그냥 황제 조사 한번 하고 끝냈잖아요. 네네네. 그 사이에 증거가 다 없어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은 그 깨알같이 쓴 39권의 수첩 네, 수첩. 17건 플러스 39건. 네. 네. 예, 신약 구약 비슷해. 네. 네. 구약이 더 무섭겠는데. 요번에 39건. 네네. 원래 신약이 27건인데 10건이 네. 어디 있을 것 같아. 네. 예.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지금 저렇게 탈탈 털리고 있는 거고. 네. 우병우 수석은 아무것도 뭐 나온 게 물증이 없다. 잡힌 게 없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진술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민정수석실에는 무슨 정식 문서로만 만들어가지고 뭐 일을 하지 않아요. 네. 전화로 하거나, 네. 그러니까 말로 하거나 문자로 하거나 네. 뭐 이런 걸로 하죠. 그러니까 말로 지금- 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지만 문자로 한 거는
카톡, 네. 메시지, 네네. 텔레그램 이런 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만 좀 확보하면 아니, 그럼요. 금방 끝날 문제를 아직 증거 확보에 의지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윤곽근 수사팀에서 몇 달을 허송세월을 하는 그렇죠. 바람에 우병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개인 비리 말고 네네네. 직무와 관련된 거는 잡을 게 없죠. 네네. 그리고 네. 요번에 압수수색을 했으면 메인 서버를 털었으면 좀 나올 겁니다. 네네네. 근데 그거 뭐 어저께 법원에서 그 집행정지 네. 그 기각되고 그냥 각하되고 네. 지금 뭐 안 들어간 모양이던데. 그러게 아까 말이죠.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네.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제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우리 이지용의 구속. 우리 종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특검 수사 또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어저께 구속이 됐는데 네. 그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뭐 달리 삼성입니까? 네. 또 하나의 가족 삼성. 네. 항상 그 가족을 만들고 네. 그래서 저 사람한테 잘못하면 가족한테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양심상의 네, 네, 네. 그 데미지를 주는 그런 삼성 아니에요. 네, 네. 거기다가 뭐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각계각층의 삼성 장학생들이 다 너무 포진이 많죠. 돼 있고 네, 네, 네. 특히 언론에는 삼성 장학생이 뭐 드글드글하지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칼럼 등에 삼성이 이래가지고는 힘들어지는데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니? 네. 뭐 이런 논조가 또 맞습니다. 나와요. 네, 네. 뭐 끝까지 그 장학금 받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다 뚫고 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검찰 네. 내부에도 장학생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네. 정말 저거는 특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의 뭐 역사적인 그런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됨으로써 말하자면은 SK, CJ, 롯데 등 네. 다른 대기업. 예, 다른 대기업 그 형평의 문제가 생기겠고 네. 그러면 계속 수사를 해야 되겠고. 특검 연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 연장.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뭐 네. 연장해야 될 이유는 하루 종일 많죠, 많죠. 얘기해라도 네네, 할 네. 수가 있어요. 네네. 차고 넘칩니다. 네. 예, 그렇지만 명백한 이유가 생겼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 네. 조사를 주고 받는 거잖아요. 네. 뇌물은. 네. 예. 근데 준 사람 준 사람은 구속됐으니까 이제 받은 사람. 예. 네. 그리고 대개 받은 사람이 준 사람보다 재질이 더 나쁘죠. 그렇죠. 네. 예. 이건 또 광유죄냐 뇌물이냐 고민할 만큼 조금 팔을 비틀어서 뭐 받은 것 같은 네. 삼성이 그렇게 주장을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대단히 또 재질도 나쁘고.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해야 되고요. 네. 특검 수사기간 연장 안 그래도 뭐 그건 필요한 건데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연장 안 하면 도대체 뭐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네, 네. 예. 그런 논거가 되겠죠. 오늘 2부 순서 기대됩니다. 네. 네.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종천 의원님과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고 딴 거 얘기하면 안 되나? 오늘은 검찰. 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안내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은 자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선거인단 모집은 제1차와 제2차로 나뉘어 모집합니다. 제1차 모집은 2017년 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탄핵 심판일 3일 전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기간 내 1811에 1000 콜센터 접수 및 민주2017.kr 인터넷 접수 그리고 중앙당 및 시도당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하는 서류 접수로 진행됩니다. 제2차 모집은 탄핵 인용일 2일부터 진행되며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선거인단 모집 안내 매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출발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에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천 의원님께서는 1992년 검사로 임명되셨는데요. 아이고. 그때가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네, 맞습니다. 저 3년 법무관 갔다가 와서 네. 92년도 했으니까 군대 안 갔다 왔으면 89년에 했죠. 네.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걸쳐서 검사로 일을 하시다가 김대중 노무현까지 했습니다. 노무현 네. 정부까지요. 2005년까지. 네.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시게 되셨어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검찰의 관계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나요?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때 제가 잘 나왔어요. 네. 제가 영남 출신인데도 아. 예, 법무부 검찰국의 검찰 3과 현재는 공안형사과라고 네, 하는데 네. 거기 있다가 중앙지검 특수일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네. 잘 나왔죠. 정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민정수석실에 가라 그래가지고 네. 파견검사로 나가게 된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마치고 다시 서산지청장으로 돌아갔으니까 예. 그 중간에 한 거죠.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가셨네. 그때는 너무 잘 나가지고 네. 일찍 나갔어요. 네. DJ 대통령 때 검찰과의 관계. 네. 그때 당시에는 소외받고,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많이 받던 네. 호남 출신, 그 고참, 고검 검사급들이 네. 이제 왕창 검사장으로 네. 올라가고, 또 총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네. 어쨌든 5년 내내 호남 출신이 네. 그동안에 소외받은 거를 인사 정상화 한다고 하면서 네. 네. 다 네. 그 인사를 주도했던 그런 시기였고요. 또 검찰과의 관계 그 전 정부하고 크게 차이는 근데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관계가 그 검찰의 중립성 보장 여부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아요. 네. 청와대 계실 때 이제 민정수석실에 계실 때 검찰의 관계는 어땠나요? 지금같이 우병우 같은 실세가 오다 내리면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됐나요? 우병우가 허브라고 말씀드린 거는 비단 검찰, 법무검찰뿐만 아니고 국정원이나 국세청이나 경찰이나 이런 또 금감원 이런 권력기관 전반에 대해 가지고 관장을 했기 때문에 허브라고 말씀드린 거고 당시에 DJ 대통령 때 민정수석실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만 검찰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속 그립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 취임 초기에 검사들의 대화, 예, 그게 많은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철학을 이제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때 그 대화가. 네. 그때는 부장검사 시절이셨나요, 의원님은? 그게 2003년인가 4년인가 그랬죠? 네, 2003년? 3년? 네. 3년. 네. 그러면 제가 고검검사를 하고 부장검사 할 때네요. 부장검사 하실 때죠. 예. 그때 이제 부장검사 입장에서 대통령이 검사들과 그냥 생중계로 대화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아주 생뚱맞았죠. 그때. 생뚱맞았어요?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대통령이 왜 저래? 그럼요.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갑중의 갑인데 왜 저 맞짱을 까요? 검사들하고. 근데 그게 결국은 강금실 장관이라고 그때 당시에 아마 40대 중후반 정도 되셨던 분이었는데 파격적인 인사였죠 그때. 예. 그분이 말하자면은 김가경 총장의 사법고시 11년 정도 후배예요. 네. 그러니까 총장의 11년 후배가 법무장관 있는 거지. 총장을 지휘하는 장관의 11년 후배가 그것도 검사 출신도 아니고 그것도 여자고 말하자면은 족보가 없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와서 그간의 관행 깨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김가경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를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김가경 총장이 빡쳐가지고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죠. 그러면서 그때 아마 가운데 손가락을 좀 들었던 걸로. 그러니까 느닷없이
연공서열 무시하고 네네. 아주 젊은 네. 정말 그 13기면은 지금으로부터 지금 몇 년 전이야. 16년 한 4년 전. 14년 전. 네.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27기. 27기. 지금 연수원 27기가 장관으로 왔다. 근데 검사장 제일 낮은 기수가 지금 22기거든. 네네. 그러니까 검사 동기들이 뭐 다 부장 아니면 차장급이었는데 그러니까 위계질서에 장관이 그냥 온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 뭐 아주 대단한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검찰 개혁을 인사 개혁을 통해서 아마 그런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공무원은 인사를 먹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를 잡고 흔들어 버리면 네. 뭐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완전 깨갱이죠.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내부적으로는 저항이 굉장히 강했죠. 강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27기면은 동기가 서울중앙지검 부장 정도 할 겁니다. 네네, 그때도 네. 그랬어요. 네네. 네. 중앙지검 부장 중에는 그래도 조금 고참을 네. 하고 있는데 동기가 장관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연공서열은 다 흩어버리겠다.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보직 경로 무시하겠다. 네.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확인해보고 흙속의 진주를 찾겠다. 네네. 라고 했으니 그때까지 좋은 보직 관리 쭉 하면서 뭐 나는 큰 문제 없을 거야. 네. 난 뭐 이대로 가면은 적어도 검사장은 달겠지. 네네. 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짱돌 맞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원님이 그 당시 부장검사 시절의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개혁과 20대 국회의원 조홍천 의원님의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개혁, 그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있나요? 그 당시에 왜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인사개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지금은 또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개혁은 한마디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파격 그 자체죠. 예, 그 전까지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 그 정보도 없었나요? 그 강금실 장관, 법무장관 내정에 대해서는 뭐 전혀 모르셨어요? 아마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네네, 잘 못하겠는데 강금실 장관이 그때 인수위에 참여하지 않았나 예, 아마 싶은데. 네네. 그래도, 설마. 그래도 설마. 그래도 네. 설마. 예를 들어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왔으면 훨씬 네. 덜 했겠죠. 네네. 기수도 높고. 네네. 네. 또 어느 정도 그 커리어도 있고. 네. 또 남자고. 네네. 했으니까. 네. 예. 근데 총장보다 11기 아래 네. 기수가 느닷없이 장관으로 오니까 그건 뭐냐? 지금까지 노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니네 검찰은 국민들 생각은 안 하고 니네들끼리 그 안에서 위계 질서를 만들고 니네들끼리 통용되는 질서를 가지고 서로 좋은 보직 주고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검사, A급 검사들을 만들고 니네들 이익을 위해 복무하지 않았냐. 네네. 이제는 그런 생각은 통용되지 않는다. 그 판을 완전히 깨보겠다는. 그렇죠. 의지죠. 그 판을 깨보겠다. 네네. 근데 니네들의 룰은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는지 그걸 통해서 인사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건 검찰을 잡겠다는 게 아니고 검찰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겠다. 라는 거였죠. 네네. 그때 박주민 의원님은 뭐 하고 계실 때요? 2003년도. 2003년도면 아마 제대를 할 무렵인 것 같은데요. 그때 이미 고시는 패스했을 때. 아니. 고시 저는 준비할 때. 제대하고 공부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뭐 조홍천 의원님이랑 사법연수로 따지면 한참. 아유,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1992년도에 검사로 첫 임용되셨다 그래서 제가 막 대학 들어갈 무렵인데요. 근데 저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 그 당시에는요, 사실 국민들은 또 박수를 좀 보내줬어요. 국민들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개인적인 인기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국민들. 법무부 장관 돼서도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또 국민들은 우리 검찰의 내부를 잘 모르니까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서 박수를 보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뭐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검사였으니까 그렇죠. 네네. 국민들 어쩐지는 잘 모르고 네. 우선 관용차가 네. 그 구형 에쿠스, 구형 에쿠스, 곽 에쿠스 있잖아. 예. 그거 하얀색. 아, 하얀색이요? 주로 검은색 타는데. 하얀색 그 관용차 말 많았어요. 하얀색 화제가 됐었어요. 관용차로 뽑았어요. 주로 연예인들이 타는. 네. 그래서
그거 충격. 예. 이게 뭐냐. 띠용. 아, 강금실 그 장관께서 서울시장 나오셨을 때도 보라색으로 또 이렇게 색깔을 맞추셨어. 그리고 되게 이 검정색이나 회색이나 그렇죠. 본색의 네네. 그 획일화된 네네. 그런 옷이 아니고 유채색 네네네. 옷을 입고 다니고 나 뭐 춤을 좋아한다 그러고 네네네. 뭐 여러분들과 나는 좀 자유로우시고. 마음을 열어놓고 뭐 함께 어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그런 적이 없었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을 하고 네네. 또 눈사람이랑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네네. 처음에는 나 니네들 완전히 저 나쁜 놈으로 알았는데 장관 한 1년 근무하고 나니까 야 니네들 괜찮네. 알고 보니 괜찮네. 영혼이 맑네. 그중에서도 정말 맑은 눈사람을 찾았어요. 네. 여러분들 사랑해요. 뭐 이런 거를 그때 내부 통신망에 올렸어. 그 눈사람이 조홍천 의원. 아니 나는 아니고 이제 그 눈사람을 찾아라. 네. 그래서 그때 내가 눈사람이다. 네. 라고 막 손들고 뭐 그랬던 몇 명이 있는데 네. 이제 MB가 들어와서 다 골로 갔지. 네. 아, 이거 우리 조홍천 의원님은 이제 여러 분의 대통령을 모셔봤는데 검찰의 독립성 또 중립성을 그 보장을 위해서 가장 그래도 노력하시고 또 지혜롭게 또 인사하셨던 대통령을 누구로 기억하세요? 뭐 지혜롭게 인사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런데 네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네네네. 뭐 인사를 갖다가 막 거꾸로 해가지고 검사들 헷갈리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네네. 국민들한테 돌려주려고 그렇죠. 네. 돌려주려고 지금까지의 패턴은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 조직이 너무 견고하니까 그걸 네. 깨기 위해서 뭐 깼죠. 파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깼죠. 네네네. 깨려고 했고 그걸 이제 천정배 장관 때까지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죠. 네, 오래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의도 자체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라. 네. 나도 니네들한테 뭐 사건 가지고 요구하지 않을게. 네. 니네들도 니네들만의 언어로 니네들만의 서열로 가오 잡지 마. 네. 이런 거였죠. 만약에 새로운 민주정부가 탄생을 해서 또다시 그같이 파격적인 인사로, 검찰이 지금 사실 이번 사건에 그 네. 최순실 게이트 때 굉장히 국민께 실망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예를 들어서 박주민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어떻게 보세요? 전 죽어야죠.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을 네. 뭐 역시 말도 안 거의 되는 저항이 세요? 강금실급의 충격이 있을 겁니다. 분홍색 자동차 타고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안행이 있다가 법사위로 갔을 때 네네, 제일 네네. 당황스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네. 안행이는 제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입고 가도 다 인사해 네네. 주잖아요. 네. 법사위는 제가 처음 백팩 메고 이렇게 가니까 네. 특히 검사장들이 네. 인사를 안 해. 네. 그분들 머릿속에는 딱 이게 있는 거예요. 의원이라면 적어도 어떤 옷차림, 네. 검사장이면 적어도 어떤 옷차림, 이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국회가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예전에 네. 국회 출입기자들은요, 반팔 와 있었어도 못 입었어요. 긴팔을 무조건 출입기자들도. 요새는 많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우리 그 역대 그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검찰의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네네. 아니, 거의 유일한 분입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이유를 이제 MB 정권의 정치 검찰을 꼽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MB 정권, 네.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이제 천정배 장관 이후에 네네. 노무현 대통령 이제 사실은 국정 수행 지지도가 좀 많이 내려가고 나왔었죠. 네. 탄력을 좀 상실해서 네. 이제 그립이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네네. 그 충격파가 잘 통하지 않게 됐을 무렵부터 급속히 반동화가 됐죠. 네네. 검찰은. 네네. 예, 네. 원상 복귀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원상 회복이 다 됐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퇴임하신 이후에 뭐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았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가 이제 이인규 또 누구죠? 홍만표. 우병우도 그때 있었죠? 우도우가 우도. 예, 중수 하나과장, 1과장. 네. 예. 근데 그분들의 말로가 이렇게 지금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세 분 다. 네. 요새는 이건영
그 당시 검사 이건영 검사라고 혹시 아세요? 잘 모릅니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 박근혜 대통령 오촌 네. 그 사건 담당이셨다는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도 아마 가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급속히 반동화가 된 검찰이 사실은 좋은 먹잇감으로 삼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미 전직 대통령이 돼버렸고. 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제 9년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예전에 그 분위기로 다시 이제 돌아선 거죠, 완전히. 더 심해졌죠. 더 심해진 더 거예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사시가 그 사이에 합격자 수가 뭐 500, 600, 700, 800 해가지고 거의 1000까지 갔어. 네. 그죠? 맞습니다. 제가 1000명 세대예요. 진짜? 제가 들어갔을 때 딱 1000명이 됐어요. 와. 45기. 연수원 35기. 네. 정말 1년에 1000명씩 뽑는 거는 부동산 중개업도 아니고, 개인 택시도 그 정도 안 되고 잘 없어요. 네. 어쨌든, 현직으로 빠지는 연수생 숫자는 300명일 때나 1000명일 때나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300명일 때는 한 80명 판사 가고 한 70명 네. 검사 가고 한 150명 개업을 했어요. 네. 근데 1000명 뽑았는데 뭐 한 100명 판사 가고 뭐 예를 들어 한 7, 80명 검사 간다 치면 그러면 800 몇 명이 변호사로 나오게 된 거야.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변호사 숫자로만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도대체 몇 배야? 150하고 800이라 치면은 거의 5배. 5배 되죠. 5배 정도의 변호사가 매년 나오는 겁니다. 네. 현직이 사표를 내고 나갔을 때 변호사를 해서 과연 그러면 내가 검사로서 판사로서 가오는 못 잡는데 그러면 이게 쇠가 좀 짭짤하냐? 네네. 뭐 짭짤할 아니라는 수가, 거지. 짭짤할 수가 없죠. 네. 점점 많아지니까. 로스쿨도 생기고, 네. 그래서 급기야는 변호사들 중에는 1시 넘어서 혼자 짜장면 먹으러 가는 변호사가 막 생겼어요. 만나면은 식당에서 만나면 그때만 해도 김영란이 뭐 없었으니까 식대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1시 이후에 혼자 식당 가는 변호사들이 늘기 시작했다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좀 결기를 가지고 연수원에서 배운 대로, 대학에서 배운 대로 그 일을 좀 하고 주장을 하려면 이게 찍혀요. 점점 더 찍혀요. 찍히면 인사에서 밀리지. 한 번, 두 번 밀리면은 B급 검사 되고 C급 검사 돼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조기 퇴출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근데 나가봐야 낙이 없는 거야. 먹고 살 길이 없다. 낙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잘 보여야 수능해야지 뭐. 위에서 그냥 눈만 껌뻑거리면 알아서 기는. 말하자면은 지금은 그냥 셀러리맨이고 또 법률 기술자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검찰 조직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과거와 같은 지사형 검사들은 없어. 윤석열 정도 남았는데 그거 다 망가졌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윗사람한테 굴종하고 아부하고 이거 기소로 만들어 갔는데 뭐 갸우뚱거리면 더 조사도 안 하고 1시간 뒤에 불기소 사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 이런 일이 기술자네, 기술자.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9년 동안 계속됐다. 하여튼 그래서 정권 교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찰이 바로 서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쓰고 정의가 바로 아니 쓰는 근데 거니까. 정권 교체가 돼도 과연 검사들이 나가지고 뭐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냐?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나가기 싫다는 건 그 안에 전혀 그 변함이 없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결기를 가지고 일을 해도 괜찮고 오히려 결기 있는 검사가 더 우대받는 그러니까요. 그런 인사원칙. 그걸 근데 권력자는 그걸 싫어하겠죠.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나오면 하여튼 이 검찰의 독립만큼은 보장해줘야죠. 그게 민주정권이잖아요. 민정부고. 아까 일부에서 아까 박주민 의원님은 사법연수원에서
공부 안 정의를 생각하면서 공부 안 했어요. 판사나 검사 될 생각은 없으셨다 이런 얘기 없었어요. 하셨고요. 예. 만약에 특검 수사 기간이 이제 연장에 실패한다면 이제 그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는데요. 그럼 특별히 뭐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어저께인가요? 법사위에서 네. 그저께인가? 그저께죠. 수요일 날 아니 니네들 뭐 연장도 안 해줄라 그러고 그러면 사건은 네. 일반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러면 지금 뭐 팀이라도 미리 짜놓고 네. 아니 그러니까 예정은 해놓고 오자마자 기록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꽃장해야지. 쇠도 달궈졌을 때 쳐야 되는데 네네. 그때 가서 이거 어떡할까 쭈무르다가 다 식어버리고 대선 전국 가고 이거 그냥 묻혀버리고 그러면 이 사건의 교훈을 어디서 얻을 것이며 불행한 역사를 어떻게 단절시킬 것이냐 네네. 라고 어제 질의를 했어요. 네네. 멀뚱멀뚱하게 있더라고. 멀뚱멀뚱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네. 그런 마음이 없어. 어. 그렇지만은 검찰은 내심 네. 연장되지 않고 오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발톱이 위협적인 어금니가 위협적인 사자가 아니거든. 네네. 네. 지금 완전히 뭐 저 뒷다리 절고 네. 발톱 빠지고 병든 하이에나 됐어요. 죄송한 아니, 얘기지만. 병든 사자가 된 거예요. 아, 병든 사자. 그러면 저거 무릎 듣자. 네네네. 이제 그렇게 나갑니다. 네. 예. 네. 처음에 조금 간을 보다가 네. 달려들어요. 아니, 제가 사실 이번에 20대 총선 끝나고요.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제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 많이 되고 새누리당도 기소됐지만 근데 주로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무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안에서 이렇게 기소했을 때 무죄 나왔을 때는 페널티 같은 게 없나요? 옛날에 있었죠. 지금은 없어요. 평점이 그거요? 있었는데 어느 네. 순간인가 네. 왜 우리가 네네. 그 인사 고과를 판사한테 맡기냐. 네. 무죄는 판사가 네. 법원에서 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법원과의 견해차에 불과한 것은 네. 벌점을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자. 검찰 내부에서.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중요한 무죄를 판례를 법원과의 견해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판례를 간과했거나 뭐 법리를 오해했거나 뭐 이렇게 명백히 객관적으로 네. 뭐 드러난 건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은 법원과 견해차다 그런 식으로 뭉개버립니다. 야, 이것도 정말 제도를 정말 떼서 바꿔야겠어요. 그럼요. 아니, 송영길 의원은 근데 지하철에서 명함 3장 나눠줬다가 기소되고, 정말 억울한 무리한 기소를 네. 한 것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고, 특히 제가 주목했을 때는 오히려 무리한 정도 넘어서서 정권의 약간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요. 네. 그거 하면은 결과 상관없이 좀 좋은 데로 가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다 좋은 데 가죠. 네. 이렇게 제가 그 피해자인데 네네. 사실은 제가 영장 청구가 되고 기각이 되고 네네. 그리고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지금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았는데 네네. 작년 4월 말에 네. 지금 그걸 또 그때 당시 그랬어. 상고기 유서에 이건 또 네. 국기를 문란시키는 엄중한 범죄 힘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상고를 해서 제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있어요. 네네. 난 아직 무죄 확정이 아니야. 네네. 항상 찌부둥해. 항상 찌부둥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제 사건 그때 당시 수사했던 중앙검사장 네. 지금 총장 돼 있고 아, 차장 저 창원검사장 돼 있고 네. 다 부장. 영전하셨습니다. 네. 부장 뭐 이제 곧 차장 될 거고 또 실제 수사했던 사람 최근에 또 어디 지청장 갔더라고. 다 잘 가요. 다 잘 가. 그러니까 뭐 기억하시죠? 모르지만 20대 총선 이제 끝나고 우리 당 지도부에서 이번에 기소가 별로 안 될 거라고 하다가 우리 당에서 이제 최순실 사건과 이제 우병우를 공격하면서 아마 누구를 만났나 봐요. 지도부에서. 선거법 기소가 생각보다 심각해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정치 검찰이죠, 뭐. 아니 그에 비해서 네. 저 여당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거를 불기소했다가 지금 네. 재정 신청 김모 의원. 네. 예, 돼가지고 네. 된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있죠. 네. 예. 네. 그리고 정말 누구니 김성 어디야 화성 출마 거기 하지 말고 서무 고참 때문에 옆으로 해라. 네. 막 전화하고 네. 막 난리 난 거. 협박하고. 네. 네. 그 회유하고. 선거 자유 방해거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빼박현트인데 네. 뭐 그런 거를
다 불기소하고 말이죠. 의원님이 그런 거 좀 법적으로 제도화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동참할 테니까요. 네네네. 네, 그런 거 꼭 좀 마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네. 구속된 사람이 무죄 받으면 하루에 5만 원 쳐주지? 네. 그죠? 네. 형사보상으로. 네네. 불구속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변호사 비용 나 수억 들었어. 네. 이거 뭐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또 뭐 국회의원이나 됐으니까 다행이지. 네. 저는 그때 충격으로 식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알죠. 네. 유명하죠. 네. 그냥 식당으로 계속 있으면서 꽁술 먹는 재미에 살았는데 일당 없이. 네. 아, 그때 좀 심심한 저 좀 불러주시지. 아유, 참,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 개혁이 굉장히 시급한데요. 그 핵심은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그 공수처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처음 들어올 때 그때 인수위 때까지만 해도 네네. 이거 어떻게 고쳐서 쓸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는데 네. 이제는 이거 고쳐가지고도 못 쓰겠다. 이거 폐기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했어요.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편파 수사 또 청부 수사, 네. 청부 수사. 봐주기 수사, 그러니까 힘센 네. 이런 쪽은 봐주고 뭐 미운 쪽은 끝까지 물어뜯고 아닌 거 덮어씌우고 네.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기소 편의주의로 네. 말도 안 되는 거 빼주고 네. 말도 안 되는 거 덮어씌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왜 이렇게 하냐?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공무원은 인사예요. 네. 특히 검사는 인사야. 네, 맞습니다. 검사장 되냐 마냐? 네. 이거는 우화 등선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건데 청와대 그중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네. 인사권을 꽉 잡고 있으니까 네. 거기서 땡기면 딸려가고 놓으면은 멀리 가고 그렇게 된다고. 네. 결국은 검찰 인사권에서 대통령의 영향력, 청와대의 영향력을 얼마나 감소 혹은 소멸시킬 것인가. 네. 그게 문제인데 지금은 내가 봐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MB 정권 또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결기는 다 사라지고 네. 법률 기술자로서 네. 그냥 하란 대로 하는 그런 조직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이젠 고쳐서 쓰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하는 뭐 안 그런 고칠 생각.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개혁을 해내야죠. 검찰 개혁. 그런 꼭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공청회도 보면 네. 검찰을 고쳐 쓰자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검찰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네. 검찰을 고쳐 쓰자는 사람과 말씀하신 대로 그걸 고쳐서 어떻게 쓰냐. 밖에다가 아예 하나 또 센 걸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게 대안이 공수처가 될 수 그게 있고. 공수처죠. 네, 공수처가 이제 째려보고.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 전제는 검찰에 대한 불신. 네. 불신도 이만저만한 불신이 아니고 니네는 고쳐봐야 네. 이건 안 돼. 재밌는 게 어느 사람이나 네. 검찰 쪽 사람들도 나와서 검찰 쪽으로 분류되는 교수들도 지금 검찰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검찰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쨌든 정권 교체이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굉장히 심하죠. 심하죠. 왜냐하면 네. 작년에 역대급 그 검사 비리가 네. 뭐 연장으로 터졌지 않습니까? 연장으로. 네. 진경준서부터 네. 해가지고 뭐 스폰서. 네. 뭐 또 저 누구니 김영준이 있었지, 네, 우병우 네, 있었지. 네, 거기다가 저 우리 판사님도 한 분 계시고 네. 뭐 홍만표에 네. 뭐 연장으로 터졌잖아요. 최악이죠, 최악. 예, 네. 최악이죠. 최악이죠. 네. 그러니까 법조의 모랄이라는 거는 지금 바닥이라고. 네. 그죠?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지금 검찰 개혁 관련돼서도 계속 입법 발의하시고 하는데. 저는 약간 엉뚱한 안을 냈죠. 검사장 직선제. 검사장 직선제. 엉뚱하다기보다는 약간 지금 당에서 가는 흐름하고 좀 다른. 아니 근데 뭔 입법을 한 달에 뭐 한 20개씩 해. 네.
아유, 어우, 진짜. 네. 근데 그래서 오늘 공청회 저는 끝까지 못 있었는데 대부분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검찰은 5년 전, 10년 전 얘기도 계속 그때 논거로 뭐 이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네. 뭐 권력 구조 원칙에 맞지 않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렇죠. 공수처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랬어요. 이제는 공급자 입장에서 보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니네들 뭐 이게 위헌이고 세계적으로 수요가 유례가 사례가 있고 없고 몰라. 니네 싫어. 니네는 안 믿어. 이제 죽어도 니네는 안 믿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어. 이런 수준까지 왔다. 그렇죠. 네. 그런 이유로는 더 이상 오케이가 안 될 것이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도 수긍을 하고 네. 결국은 공수처가 과연 그러면 이게 뭐 지구지순한 진리요 이 길인가? 네. 그렇지는 않아요. 또 다른 권력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네. 그러면 경찰한테 떼준다. 네. 그러면 경찰은 안봉근이 뭐라 그러면 인사가 팩팩 뺏기는 그런 조직인데. 네. 경찰도 인사가 뭐. 아유 경찰 네. 인사는 더, 검찰 인사보다 더 심각하죠. 약해. 더 심각하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경찰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견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제가 어디서 본 건데 떡이 하나 있어. 시루떡이 큰 게 하나 있어. 네. 그 두 사람이 딱 있는데 한 사람은 떡을 써는 권한을 갖고 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썬 떡을 보고 선택할 권한. 난 이 떡을 할 거야. 라고 선택할 권한을 주면 네. 불만이 없다 이거지. 네. 근데 지금 검찰은 지가 떡 썰고 이게 크네 그러고 그 떡을 가진단 말이야. 그러면 옆에 있는 놈은 이 새끼 지가 크겠잖아 하고 지가 들고 간다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써는 사람 따로 먼저 들고 가는 사람 따로 있으면 이 써는 놈이 그래도 가장 공정하게 자르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네. 견제와 균형밖에 없는 것 같아. 제가 맞아요. 보기엔. 근데 이제 검찰 그 조직이 워낙 견고해가지고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 또 검찰 개혁 나오면 분명히 오늘 이제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항이 또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촛불의 힘이 있고 국민의 힘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힘이 정권 교체가 되면 그 촛불의 힘이 계속 되주지냐가 또 그러니까 문제죠. 저는 그건 약간 걱정이에요. 정권이 바뀌면 네. 그 촛불뿐만 아니라 언론이 바뀐 정권을 물어뜯거나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 그렇게 당하신 거 아니에요? 실망하니까. 촛불의 민심은 실망하는 거고 네. 언론은 자기를 개혁하려고 할 테니까 물어뜯을 거고. 또 언론도 그렇고. 네. 네. 검찰도 자기를 개혁하려면 물어뜯을 거고. 그것 때문에 대선 전 2월 임시국회 내에 네.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완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리셋 2017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지나고 나면은 이제 대선에서 누가 되지? 네. 그 사람은 기득권이 되는 거야. 그럼 바꾸는 거 또 싫어. 또 거기에 순치된 또 세력들이 있겠지. 그거 영합하고. 네. 그러면 이게 또 흐지부지 된다고.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좀 해법을 좀 더 연구 좀 하셔야겠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네. 뭐 2월에 어떻게든 몇 가지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다 그거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뭐 당 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자유당은 그렇다 치고 바른정당은 말은 또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실제 행동은 다르게 하죠. 달라요. 엇박자가 나요. 타이밍이 항상 달라. 타이밍이. 네. 타이밍이 달라. 네. 타이밍이 달라. 그러니까 필요할 땐 좀 지켜보자. 네. 나중에 뒷북치고. 네. 그러니까 우리 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네. 바른정당까지 합치면은 못할 게 없잖아. 없죠. 네. 근데 바른정당이 항상 뒷북을 치니까. 다르지 못해요. 뒷북당. 그러니까 오늘 좀 진짜 안타까워.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제 검찰 개혁이 이제 뭐 일단은 인사 개혁, 임명권자가 과연 꼭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뭐 이거에 대한 개혁성도 있고 또 경찰의 수사권 독립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공수처 얘기 나오는데 이런 것을 지금 역대 정권에서 다 이렇게 논의했던 다 부분이잖아요. 얘기는 나왔던 건데. 네. 아니 역대 정권에서는 주로 대선 후보 캠프 쪽에서 네. 경찰 수사권 독립을 얘기하죠. 네. 왜냐하면 경찰 플러스 경찰 가족의 숫자가 많죠. 검찰보다 훨씬 월등 많죠. 많으니까 네. 이 경찰 인력 증강시켜주겠다. 네. 또 니네 뭐 조직 키워주겠다. 복지 뭐 수당 올려주겠다. 플러스 검찰 저거 별로 안 믿기니까 니네한테 주겠다. 네.
이렇게 공약을 한다고 네. 너나 할 거 없이 다 해요. 새누리당은 안 하던데 저희 당 쪽에서는 좀 하고. 네. 저번에는 네, 안 했는데 네, 네, 네. 그래도 그거 비슷하긴 합니다. 네. 아니 박근혜 캠프에서는 네. 예외적인 일부 파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경찰한테 수사권을 준다라고 네. 해서 인수위에서 뭘 했냐면 내란, 외환, 네. 또 선동 그러니까 전혀 일어날 일이 없는 요거만 검찰 거고 나머지는 다 우리 거다. 경찰이 그렇게 들고 왔어요. 네. 그때도 그런 식으로 했어. 네네. 예. 그럼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요? 네.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의 범죄에 대해서 네네. 네. 수사할 때는 경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안행위니까 일선 경찰들 얘기해 보면 첩보는 있대요. 그러니까 뭐 검사나 그 검찰청 수사관이 뭐 비리 행위가 있다.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이제 물증을 확보하려고 영장을 청구하면 다 기각시킨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그때 이제 해법으로 어떤 게 나왔냐면 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지방법원에다가 재심을 요청해서 그럼 뭐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심을 이제 인용하면 이제 청구할 수 있잖아요, 영장. 이런 법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보다 더 획기적인 법안 있지 않아요? 어떤 게 있죠? 누가 했지? 표창원이 했나? 표 의원님도 비슷한 취지예요. 검사나 검찰 수사관에 대한 네. 영장은 네. 경찰이 검사는 무조건 청구해라. 무조건으로. 뭐 따지지 말고 네네. 무조건 청구해라. 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효과는 좀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은 그건 되는데. 네. 근데 그게 또 위헌의 소지는 약간 있죠. 위헌의 소지가 또 있어요. 헌법에 따르면 검사가 영장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그 헌법의 취지에 반해서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헌법에 유일하게 검사라고 나와 있는 게 딱 고조항인데. 고조항밖에 네. 없거든요. 야, 그러면 진짜 답답하네. 이 방송하면서 이렇게 답답한 건 아니에요. 처음인데. 근데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네. 복합적으로 쓰면 돼요. 복합적으로. 아까 공수처도 만들고 네. 검경 수사권도 나누고 네. 검찰의 기소 권한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배심 제도나 이런 네. 거 두고 여러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면 돼요. 하나 가지고 하나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그러면은 이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문제점이 되게 세 가지입니다. 네. 우선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예속돼 있다. 네. 두 번째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또 기소 편의주의 네. 네. 등 세계에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네. 세 번째, 자체 비리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는다. 네.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정리해 주셨네요. 예, 네,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는데, 1번을 잡으려고 그러면 2, 3번이 올라오고, 네. 이게 풍선 효과 비슷하게. 네, 네. 그래서 한꺼번에 이걸 잡으려니까 조금 어렵죠. 네. 네. 근데 지금 박주민 의원님 말씀대로 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그게 또 아주 정교하게 돼야 되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어쨌든 수사권이란 건 이건 괴물입니다. 네. 네. 이건 괴물이에요. 이거 딱 만들어 놓는 순간, 이건 실적을 내야 돼. 네. 그거 누군가는 물어뜯어야 돼. 그럼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힘들게 해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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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주 정교하게 이야. 체크앤밸런스가 맞도록 이걸 설계를 해야 돼요. 네. 예.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좀 검찰 개혁에서 관심 있는 분이 우리 조홍천 의원님, 또 박주민 의원님, 또 금태섭 의원님. 뿐만 전당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은. 네. 그거 좀 당내에서도 이런 좀 검찰 개혁 뭐 TF팀이라도 좀 만들어야겠어요. 우리 민주주의 회복 TF에서도 하고 네, 있고 법사위 네.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각 의원별로 네. 또 뭐 토론회 청문회 같은 것도 계속 열고 있고요. 네. 네. 저도 뭐 다음 주에 합니다. 네.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는 걸 전제로.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줄 데가 경찰밖에 없는데. 네. 네. 그러면 니네는 받을 준비 돼 있냐? 네. 네. 안 돼 있다면 뭘 어떻게 해야지 니네한테 줄 수 있냐? 그걸 가지고 하죠. 네. 뺏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검찰은 되게 싫어합니다. 예전에 그 동료 그 검사분들 만나면 요새 의원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표정이 별로 밝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네. 제가 뭐 무슨 사감회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네네. 저 검찰에 있을 때도 사실은 네. 뭐 윗사람한테
계속 들이받고 원래 스타일이 좀 저돌적이시잖아요. 저도 그렇죠. 뭐 좀 네네. 피가 조금 네네. 예, 혼탁합니다. 제가. 혈액형은? 예, 트리플 A. 트리플 A. 그래서 네. 뒤끝 장렬하고 예. 하는데 네. 이게 뭐 제 사감이 아니고요. 네. 사실 저만큼 법조 혹은 사법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해본 사람도 잘 없다. 특히 저는 검사, 네. 그다음 변호사로서 검사를 상대해봤고 네. 가장 결정적으로 피고인으로서 네. 뭐 다 다 겪어보셨네. 당해봤기 때문에 다 겪어보셨네. 네. 네. 수사도 해보고, 수사도 당해보고, 기소도 당해보고. 예, 다 해봤으니까 네. 재판도 받아보고 네. 그때 그러니까 같은 산이라도 보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네. 가는 길과 오는 길의 네. 경치가 다르듯이. 네네. 아니, 저는 뭐, 보니까 우리 의원님 같으신 경우는 이 변호사 그래도 선임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변호사 하시잖아요, 또. 아, 그럼 변호사가 부담되겠어요. 성의 없이 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네. 알 수밖에 없죠. 네. 예.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많은 변론 해보셨죠? 변론 많이 했죠. 네. 한 것 중에서 뭐 결과가 어떻습니까? 뭐, 진 것도 많고 이긴 것도 꽤 되고 그래요. 한승원 변호사님 있죠? 한승원 변호사님. 네. 한승원 변호사님이 예전에 유신 때나 뭐 그때 변론만 하면 다 유죄 나왔어. 다 유죄나고 다 구속당하고. 박주민 의원님도 좀 그러지 않아요? 혹시? 아니 근데 그때는 네. 사법부가 좀 비정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의원님이 약간 노태우 시절부터 네. 그 검사를 이제 재직하셨는데 그 군인들, 그러니까 노태우는 또 어땠습니까? 그 검찰에 대한 뭐 태도가 어땠어요? 그때는 박철원이라는 분이 아, 계셨죠. 그때도 아 맞아. 박철원이 태양이 있었구나. 예. 그 뭐 완전히 검찰을 잡고 있었고. 그러니까 정부마다 그 검찰을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실세들이 다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뭐 어쨌든 박철원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때는 TK는 광어라 그랬고 네네네. PK, 네. PK는 도다리. 도다리. 나머지는 잡어. 아, 난 자보를 좋아하는데 저는. 예.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네. 그 YS가 되면서 예. 그 도다리가 네. 이시가리로 되고 점도 돌도다리. 그뭐 YS 이시가리. 때는 아 그래도 먹고 싶다 이시가리. YS 때는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뭐 좀 그 검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던 뭐 실세가 있었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한데 그때는 보자 김영수, 네. 김영수 수석이라고 네. 기억이 나네요. 네네. 아유, 그 뭐 벌써 20년 다 됐는데. 근데 기억력이 참 예. 좋으신 것 예,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이제 특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왜 검찰은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 비판과 함께 검찰의 개혁의 요구가 너무나 커지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탄핵이 인용이 되면 우리가 조기 대선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 새로운 정부가 생기면 검찰 개혁은 이제 우리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데 그때 우리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님 또 박주민 의원님의 역할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조응천 의원님 또 네.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더 해주시고요. 권력자 입장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네, 재단을 하면은 그거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자 입장인 네. 국민의 입장에서 네, 바라보고 또 검찰권을 그걸 꼭 검찰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 수사 권력을 다시 오거나이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국민들은 뭐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공수처가 됐건 지금과 같이 권력자 관련된 거는 철저히 봐주고 그 반대편에 있는 거는 끝까지 따라가 죽이고 네, 재벌은 끝까지 보호해주고 네, 그에 비해서 참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사정없이 외면해버리는 이런 거는 이젠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거거든. 네, 그게 거의 임계점에 와 있어요. 네네. 예. 그거 외면하고 정권의 입장에서 그걸 손대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예. 국민의 마음으로, 국민의 시선에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고요. 네, 거기에는 현직 피고인인 조응천이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아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제 특검이 뭐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지지받아서 이제 이번에 특검의 역할이 향후 검찰에 큰 영향을 이제 미칠 것 같아요. 기대 수준이 확 높아지셨죠? 기대 수준이 확실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차기 정부에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우리 박주민 의원님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들의 개혁 열망이 굉장히 높아지셨어요. 네. 근데 아마 정권이 바뀌면 원활하게 만약에 그걸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못 수행을 한다 그러면 당장 많이들 실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언론이나 검찰같이 개혁의 대상이 되면 공격을 해오겠죠. 물어뜯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정권 바뀌면 쉽지 않은 1년이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1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단단히. 네. 정말 뭔가 제대로 하려고 각오를 해야 되고 잘 뭉쳐서 진짜 그 개혁 열망 실망시키지 않고 한두 개라도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네. 지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공격받아서 그 지지율 떨어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권력기관들 이탈하고 이런 모습들 보여왔잖아요. 네. 또 반복되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맵집 좋으신 우리 조홍천 의원님은 차기 정부. 아니 우리 네. 당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보다는 자체 맨파워가 많이 강해졌다고 강화됐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는 뭐 정권은 잡았는데 그걸 실제로 운영할, 특히 권력기관을 운영할 전문가들이 당내에 부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체도 잘 모르고 갖다 써야 되고 혹은 빌려 쓰고 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빈틈 보이면 뒤통수 때렸단 말이야. 네, 네, 이제는 네. 우리 안에 맨파워가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네.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특검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네. 검찰, 경찰 뭐 이런 조직은 어쨌든 정권은 바뀌어도 계속 가는 조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의 조직 이기주의가 있지. 네. 그죠? 그 논리가 더 세요. 네. 특검은 뭐냐? 떴다방이야. 네. 요거 한 건 하고 튀는 거야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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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 네. 그러니까 막 그냥 있는 대로 마셔 부르고 그냥 네. 튀는 거야.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요 다음 보직 내가 어디로 갈까? 네.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보직까지 올라갈까? 그거 잊어버리고 네. 매일매일 내일은 없다는 내일은 심정으로 없다는 살면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럼 검찰에게는 평가받고- 내일은 없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사고로. 네. 공무원에게 내일은 없다. 네. 영혼이 없는 게 아니고 내일은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살면 되죠.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이제 서당캐 방송 이제 2부 순서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거 너무 점잖은 얘기만 네. 물어보고 이거 뭐야 이거? 예. 아니 근데 저희가 고품격 네. 에이씨. 얼마든지 아니 하시고 싶은 아니 말씀 뭐 이제 고품격이었는데요. 이제 딱 10분 동안은 아니 싫어. 아이, 막 방송 한번 해볼게요. 네? 아니 뭐 지금 머리가 완전히 지금 꼬였어요. 네네. 뭐 노태우 때 어쩌냐? 네. 노태우 때 지금 끄집어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민주정부와 저쪽 정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노태우 하긴 때 우리 얘기를 한 당내에 거죠. 노태우 와 있을 때 어쨌냐 그거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네. 진짜 없죠. 예. 네, 의원님만큼 역대 그 정권을 경험하신 분이 없어요. 저희 당에. 아니, 그렇겠네. 좀 마지막으로 좀 센 얘기 한번 하시죠. 아니 뭐 세고 뭐고 나 지금 떴다방 이런 거 이게 딱 계속 해주면 좋은데 네네. 오늘은 이미 글렀고 다음번에 한번 편집하면 돼요. 이거. 아유 다음번에 한번 불러주세요. 나중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부가 아니라 1부로. 네, 일부로. 그러니까 과거 정권하고 비교하지 말고 네네. 앞으로의 검찰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늘 할 말이 더욱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역대 정권을 비교하는 거였기 네. 때문에. 근데 우리 조홍천 의원님이 그 예전에 그쪽 정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 아니 그게 아니고 20년 지났는데 그걸 기억을 하려니까 힘들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계 8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싸우러 나가